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알아두시면 좋을 팁 1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거나 법을 어겨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지은 죄만큼만 조사를 하면 좋은데, 또 조사를 할 때 객관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본의 아니게 자백을 하거나 본인 입장을 얘기하다가 내가 꼬여서 내가 뇌죄를 그냥 이실직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아보시면 그런 느낌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한 3, 4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찰의 조서를 보니까 9, 10 이 정도의 강도로 범법 행위를 한 걸로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인을 해버리면 이걸 번복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찰 조사 받을 때 팁 1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인데, 경찰은 절대로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경찰은 내 편이 아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뭐죠? 경찰은 피의자,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를 하고 또 잡는 게 일인 사람입니다.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직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당연히 앞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회유하고 내가 다 신경 써주겠다,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이 피의자에게 원하는 거는 경찰 일 때문에 원하는 거고, 결국 경찰의 일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송치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 경찰은 내 편이 아니고 경찰이 내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그 경찰한테 어떤 동화된다거나 경찰한테 진짜 솔직히 털어놓는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이 뒤통수 많이 때려요. 그 다음 두 번째, 1번과 연장선인데 경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별거 아니니까 그냥 와서 그날 있었던 일 사실대로 얘기하고 가시라고. 피의자는 걱정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별거 아니다 라는 거는 그 경찰한테 별거 아니다 라는 거지 피의자에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이 벌금 500만 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벌금형이라는 거는 500만 원 돈을 내는 것도 아깝지만 이 따라오는 불이익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정과로 기록이 되고요. 요즘에는 범죄 사실로 기록이 되고요. 공무원이나 기타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죠.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벌금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벌금 전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벌금 전과 때문에 못하게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가셔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게 언제 조사를 받느냐,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조사를 받느냐, 이 일정을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정은 경찰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들도 바쁘고 자기네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본인 편한 날로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그날 꼭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절대로 맞추실 필요가 없고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날을 정해서 또 편한 날을 정해서 경찰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뉴스에 보시면은
경찰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정치인들이. 이것은 힘 있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서민들도, 일반인들도 당연히 경찰과 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누군가 고소를 한 사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읽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고소장 내용도 모르고 가시면 전혀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신 다음에 고소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대응을 준비하신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인정심원 하잖아요. 이름이 뭐냐, 사는 데가 어디냐, 종교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조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약간 경찰이 표정이나 분위기나 내용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좀 강압적이다. 그럴 때는 진술 녹화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미리 피의자에게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진술 녹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를 주면서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여기에 체크를 하셔라. 경찰이 조금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진술조사 녹화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어린이집 원장님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아이가 이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을 진행하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건이 있어가지고 원장님이 고소를 당하셔서 조사를 받으러 간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조금 강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이 돼서 조사를 같이 받으러 가자마자 진술조사 녹화 요구를 했더니 이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조사 때는 혼자 가셨거든요. 그때는 경찰이 정말 강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 때 제가 동우석을 했고 가자마자 제가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진술조사 녹화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경찰의 태도가 거의 180도 달라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피의자가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설명하실 필요 없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본인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본인 나름대로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을 경찰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설명, 경찰에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은 피의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 경찰한테 이 사건의 전말이나 내막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고 경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찰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경찰이 자기 일이거든요. 수사가 자기 일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자기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갖다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피의자에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그냥 무시를 하셔야지 이거를 내가 경찰 일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쥐가 나를 잘 잡아먹으라고 고양이를 도와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도와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죄 입증은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무조사랑 차이죠. 세무조사가 이 수사보다는 더 무섭죠.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이 세무조사관들이 재량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때는 조사를 세무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이 조사 받는 사람 납세자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세무조사하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더 무섭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피해자가 뭘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정말 신중히 하셔야 돼요. 신중히 하셔야 되고 뭘 내면은 그게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뭘 낼 때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및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한 얘기가 결국은 자백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설명할 필요 없다. 본인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 진술 내용이 자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하다, 좀 찝찝하다, 모르겠다, 내가 이 답변을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로서는 판단이 안 선다. 그럴 때는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기억 안 난다. 굳이 거짓말 하실 필요 없고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사건이라는 거는 무조건 과거 일이잖아요. 1년 전일 수도 있고 며칠 전일 수도 있고 심지어 10년 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오래됐다 이런 핑계를 대시면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쩌겠어요. 다음 7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자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백은 일단 절대로 하지 말자. 자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엄청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형사사건에서 자백은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경찰 조사 받으러 갔는데 멘탈이 약해져서 막 자백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멘탈 붙잡으시고 자백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자백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이렇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큰 죄로 처벌받으면 정말 깜빵에 오래 가야 돼요. 처벌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죄는 약해요. 이럴 때는 이거를 그냥 자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자백을 하고 이거는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경찰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8번째, 조사가 끝나서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럴 때 경찰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얘기한 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경찰이 듣고 싶은 대로 이상하게 왜곡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검토를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썼나요? 하면 경찰은 당연히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아까 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너지시면 안 되고 빡빡 우겨서라도 피의자가 유리한 쪽으로 고쳐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그거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눅 드실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다 이렇게 우기셔가지고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면 비싸잖아요. 500만원 이상 되니까 변호사 선임이 안 된다면 최소한 변호사와 유료 상담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료 상담하지 마시고 유료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전략을 어느 정도 짜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정말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그냥 진술 거부하시거나 조사를 더 받았다 하더라도 서명단이 거부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찰 조사 받을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